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글로벌 3대 암학회로 꼽히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에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출격합니다. 온코니 테라퓨티스, 티움바이오, 루닛 등 국내 기업들이 항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AI 플랫폼에 대한 연구 성과 등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온코닉 테라퓨티스는 차세대 이중표적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인 내수파립 관련한 2건의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고 티움바이오는 담도암과 두경부암을 타깃으로 한 신약 후보 물질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병용요법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최초로 발표합니다. ASCO의 발표는 단순한 학술 발표를 넘어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첫 관문이기 때문에 후기 임상 결과 중심의 발표가 많아 파이프라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이나 투자 유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셀리드 상한가 기록했고요. ABL 바이오 22% 넘게 올랐고 티움바이오도 12.2% 시세 분출했고요. Y바이오 로직스 10.36%, 오스코텍도 8%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조선 발주의 판이 흔들리면서 조선주가 연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와 고액 수수료 정책이 중국산 선박을 밀어내자 일본과 미국, 인도 등 주요 선사들이 한국 조선소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력 선종인 고부가 선박은 물론 그동안 중국이 주도하던 컨테이너선 수요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독일 하팡로이드에 이어 세계 6위 컨테이너 선사인 일본의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가 HD 현대중공업과 컨테이너선 1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추진 중인데요. 또 인도 국영 석유천연가스공사도 초대형 에탄 운반선에 대한 발주를 놓고 중국을 배제한 채 국내 3사와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함 분야와 LNG 선에 대해서도 한국조선의 입지가 커지고 있는데요. 카타르가 관련 사업 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 업계의 추가 수주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화인베스틀 19%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태웅도 12% 가까이 올랐고 오리엔탈 전공 11%, 메디콕스 8.47%, KSP도 6.9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는 2050년까지 10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갈 전력 공급 설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관련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이번 계획에는 지난 10차 계획에 포함됐던 호남에서 수도권에 이르는 초고압 직류 송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통을 재구성하고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전력 수요를 반영한 전력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한전은 이 같은 설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38년까지 72조 8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다만 한전이 현재 재정 여건 속에서 수십조 원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TC 머티리얼즈 상한가 기록했고요. 세명전기도 9% 넘게 시세 분출했고 광명전기 7.23%, 재룡산업도 5% 가까이 올랐고 A루트도 3.3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가 살아나면서 패션과 의류주들의 주가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그 가운데 감성 코퍼레이션은 캠핑 브랜드 스노우피크를 인수하고 중국 시장에 신규 진출하면서 이번 달 들어서만 주가가 41% 올랐고 F&F 역시 MLB의 올해 중국 매출액이 46억 위안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소비가 의류주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된 이유는 미국의 관세 압박이 강해질수록 중국이 이구 환신 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인 소비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에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입은 건데 다만 국내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부진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JS 코퍼레이션 상한가 기록했고요. 한세 MK 10.34%, APR도 7% 넘게 시세 분출했고 형제 INC 6.74%, 포니링크도 4%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